안녕하세요. 경제학을 가장 말랑말랑하게 설명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국제무역 이론의 그야말로 첫걸음, 가장 근본이 되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무역 모형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한 나라가 무역 없이 오직 혼자서 모든 걸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른바 폐쇄 경제 상황을 먼저 들여다 볼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 나중에 여러 나라가 함께 무역을 할 때 어떻게 모두가 더 잘 살게 되는지 그 엄청난 비밀을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학생들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리카도 모형이라는 게임의 규칙, 즉 기본 가정부터 세울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한 나라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멋진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무역이 없을 때 과연 어디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최선일지 그 균형점을 찾아볼 거예요. 마지막엔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수많은 경제학자 중에 이 리카도 아저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이 모형이 비교 우위라는 국제무역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의 원리를 가장 단순하고 명쾌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리카도의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해요. 모든 물건의 가치는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 지금 보면 엥? 싶을 수 있지만 바로 이 단순함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무역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아, 박사님, 근데 경제학은 왜 이렇게 만약에 이렇다면 하는 가정이 많아요? 현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현실은 너무 복잡하죠. 변수가 막 수십, 수백 가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듯이 딱 한 가지, 나라마다 기술 수준이 다른 것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복잡한 것들은 잠시, 자, 너희는 잠시만 가만히 있어 하고 고정시켜두는 거죠. 일종의 사고 실험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탐험할 리카도 월드의 규칙들입니다. 한번 보죠. 첫째, 생산 규칙. 물건을 만들 땐 오직 노동만 필요해요. 자본이나 땅 같은 건 일단 없다고 치는 거죠. 둘째, 시장 규칙. 이 세상엔 딱 두 나라, 그리고 두 종류의 상품만 존재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노동의 규칙. 노동자들은 한 나라 안에서는 X산업이든 Y산업이든 마음대로 직업을 바꿀 수 있지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은 갈 수 없어요. 바로 이 과정 때문에 무역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간단한 규칙들만 가지고 정말 놀라운 걸 해볼 거예요. 한 나라가 가진 모든 노동력을 총동원했을 때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X제와 Y제의 모든 조합을 단 하나의 선으로 그려볼 거거든요. 경제학 그래프의 끝판왕 중 하나인 생산 가능 곡선, 영어로는 PPF라고 하죠. 이걸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이 PPF를 그리려면 딱 하나의 개념만 알면 됩니다. 바로 단위 노동 투입량.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물건 한 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냐 이거예요. 앞으로 X제 한 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AX, Y제 한 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AY라고 부를게요. 꼭 기억하세요. 이 숫자가 작을수록 기술이 더 좋고 생산성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크게 볼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AX 곱하기 X. 이게 뭐죠? X제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노동시간이죠. AY 곱하기 Y. 이건 Y제 만드는 데 쓴 총 노동시간이고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당연히 그 나라가 가진 전체 노동시간, 즉 L을 넘어설 수는 없겠죠, 그쵸? 결국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경제학의 대원칙을 보여주는 수식일 뿐입니다. 아, 역시 숫자로 보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100마디 말보다 숫자 하나가 더 명쾌할 때가 있죠. 자, 그럼 이 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분석할 본국의 경우를 볼게요. X제 하나 만드는데 1시간, Y제 하나 만드는데도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 나라의 총 노동시간은 100시간입니다. 정말 간단한 설정이죠. 자, 이제 이 숫자 3개가 그래프 위에서 어떻게 하나의 아름다운 선으로 변신하는지 그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크게 한번 보시죠. 가로축은 X제 생산량, 세로축은 Y제 생산량입니다. 만약에 본국이 100시간 전부를 X제 만드는 데 쏟아붓는다면 1시간에 1개씩 만드니까 총 100개를 만들 수 있겠죠? 바로 가로축 끝점 100이 됩니다. 반대로 Y제에만 올인하면 세로축 끝점인 100개를 만들 수 있죠.
이 두 극단적인 점을 그냥 자대고 쭉 이은 이 직선, 이게 바로 본국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나타내는 생산 가능 곡선, PPF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선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는 바로 기울기예요. 본국의 경우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이게 경제학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우리가 이 선 위를 움직이면서 X제를 딱 한 개 더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쳐요. 그럼 Y제 생산에 투입하던 노동력을 빼와야겠죠? 그 결과 Y제 생산은 정확히 한 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본국에서 X제 1개의 기회비용은 Y제 1개인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국이 뭘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그 생산의 한계선, PPF를 알게 됐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이 선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이 나라는 대체 어떤 점을 선택해서 생산하고 소비하게 될까요? 다시 말해, 이 나라 경제의 최종 규령점은 어디가 될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에게 사회의 만족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활처럼 휜 사회 무차별 곡선이에요. 이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즉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생산 가능한 점들, 즉 PPF 선 위의 점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점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여기 PPF와 사회 무차별 곡선이 살짝 쪽 하고 키스하듯이 접하는 단 하나의 점, 바로 A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점은요, 경제학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첫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두 상품의 교환 비율. 둘째, 기술적으로 가능한 두 상품의 생산 전환 비율, 즉 기회비용. 그리고 셋째,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두 상품의 가격 비율. 이 세 가지가 모두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경제는 비로소 가장 효율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이 상대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될까요? 리카도 모형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직 노동뿐이잖아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두 상품의 가격 비율은 결국 두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 시간의 비율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국의 경우 X제도 1시간, Y제도 1시간이 걸리니까 상대 가격은 1대1, 즉 1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역이 전혀 없는 본국이라는 한 나라의 경제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하지만 국제무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와 기술 수준이 다른 외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살짝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왜 무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왼쪽이 우리가 방금까지 분석한 본국, 그리고 오른쪽이 외국입니다.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보니 한눈에 가장 큰 차이점이 보이죠? 맞아요. 외국의 PPF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아까 표 기억나세요? 외국은 X제 만드는데 4시간, Y제는 2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외국에서는 X제를 딱 한 개 더 만들려면 Y제를 무려 2개나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박사님, 그럼 X제를 만드는 데 따르는 희생, 즉 기회비용이 본국이 훨씬 적은 거네요? X제는 본국에서 만드는 게 압도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뜻 아닌가요?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어요. X제의 기회비용, 다시 말해 국내 상대 가격이 본국은 1인데 외국은 2죠. 이처럼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희생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다는 것. 경제학에서는 이걸 비교 우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비교 우위의 차이가 어떻게 두 나라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가 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핵심 내용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가야죠. 첫째, 모든 나라는 가진 노동력과 기술 수준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한계선, 즉 PPF를 갖는다. 둘째, 이 PPF의 기울기는 하나를 더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즉 기회비용을 보여준다. 셋째, 무역이 없을 때는 이 생산의 한계선과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게 된다. 이 세 가지 개념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 솔직히 머리가 좀 지끈거리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방금 세상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렌즈 하나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PPF와 기회비용이라는 도구를 손에 쥐고 나면 앞으로 복잡해 보이는 국제 뉴스나 무역 분쟁의 본질을 훨씬 더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